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이번 승무패 3회차가 2월이 되면서 오랜만에 2월 회차로 돌아온 4회차입니다. 분데스리가와 EPL로 구성된 회차이긴 한데 경기 구성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월도 가능해 보이지만 또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일 수도 있는 회차이기 때문에 함정이 아주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승무패 4회차 14경기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프라이부르크. 슈투트가르트는 직전 경기에서 라이프치히를 잡아내면서 2경기 연승에 3경기째 패배가 없고 프라이부르크는 직전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에게 4대1로 대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 슈투트가르트가 홈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전력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최근 확실한 공격 옵션이 없는 프라이부르크로서는 득점력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강한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정 직전 5경기에서 1무 4패를 기록했고 그 승리가 없는 5경기에서 매경기 거의 3골 4골씩 실점을 하면서 원정에서 실점률이 굉장히 높은 프라이부르크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홈팀의 승리 쪽으로 인정하고 픽을 하겠는데 두 팀 승점이 단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야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프라이부르크가 홈 직전 10경기에서 단 1패밖에 하지 않으면서 홈에서는 승점을 많이 챙기고 있어서 승점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부르크는 원정 기복이 심한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홈팀 슈투트가르트의 승리만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하이덴하임 대 쌍파울리. 하이덴하임은 직전 경기에서 브레멘과 3대3으로 비기면서 2경기째 패배가 없고 쌍파울리는 직전 경기에서 보움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하면서 2경기 연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 15위, 14위에 위치하면서 경기력에서의 큰 차이는 없고 전력도 우위를 좀 가리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들에서는 하이덴하임이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패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전 2경기에서 무려 5골 기록하고 있고 전방에서의 확실한 공격보다는 이선이 굉장히 탄탄해 보입니다. 쌍파울리는 연패한 직전 2경기에서 단 1골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처참한 득점력을 보여줬고 여전히 많은 부상자로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최근 기세가 좋은 하이덴하임의 승리를 가져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홈에서도 기복이 있는 하이덴하임이지만 연패했던 경기들에서의 상대가 첼시,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같은 상대적 강팀들을 상대한 경기였고 비슷한 팀이나 상대적으로 약팀들이라고 판단되는 팀들은 확실하게 잡고 가는 하이덴하임이기 때문에 최근 기세가 올라온 그 점도 좀 고려해봐야 하고 이번 경기에서는 그 기세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하이덴하임의 단통 승만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보움 대 라이프치히. 보움은 직전 경기에서 쌍파울리를 1대0으로 잡아내면서 홈 리그 2경기 연승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연승한 그 2경기에서 단 1골도 내주지 않으면서 홈에서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라이프치히가 직전 경기 무기력하게 패배했다고는 하지만 두 팀 전력에서의 차이가 크고 순위에서 보듯이 경기력의 차이도 압도적으로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당연히 라이프치히의 승리는 가져가야 하는 경기인데 여기서 변수는 있습니다. 라이프치히가 직전 경기에서 핵심 공격수인 오펜다 선수와 세스코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악재가 있습니다. 사비 시몬스 선수가 오랜 부상에서 돌아와서 전력의 보탬이 되긴 했지만 완벽한 컨디션이라고는 볼 수 없고 아무래도 오펜다, 세스코 이 두 선수의 공격에 100% 의존하는 라이프치히로서는 이번 경기 어떤 공격 전개를 보여줄지가 관건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보움이 리그 최악체이긴 해도 최근 홈에서 무실점 연승을 거두면서 기세가 올라와 있고 한두 경기만 더 잡고 가도 강등권에서 벗어나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보움이기 때문에 전력을 다할 경기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에 말씀드린 대로 전력의 차이는 분명하기 때문에 과감한 경기보다는 좀 내려앉아서 무딘 창을 휘두를 것으로 보이는 라이프치히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경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당연히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가져가겠지만 무승부까지는 받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호슈타인 대 호펜하임. 홀슈타인은 직전 경기에서 도르트문트를 4대2로 잡아내는 이변을 보여줬고 호펜하임은 바이에른 뮌헨에게 5대0으로 대패를 하면서 직전 3경기 연패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 리그 17위, 16위에 위치하면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두 팀입니다.
물론 호펜하임이 직전 9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더 흐름이 좋지 못하고 직전 2경기에서는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득점력에서의 문제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 2점을 가져가는 홀슈타인의 승리 쪽으로 픽을 해도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또 홀슈타인이 최근 홈 2경기에서 아우크스부르크, 도르트문트를 연달아 잡아냈고 그 2경기에서 무려 9골을 퍼부으면서 좋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인정하고 픽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두 팀 전력에서의 차이가 크지 않고 과연 홀슈타인이 이번 홈 경기에서 3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최근 득점력에 불이 붙은 홀슈타인이지만 리그 17위에 위치한 만큼 분명 경기력 기복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9경기째 승리가 없는 호펜하임으로서는 순위가 더 아래에 있는 홀슈타인에게까지 패배를 한다면 더 이상 퇴로가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면서 이번 경기는 두 약팀들의 처절한 경기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무패 3픽을 가져가는 것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브렌트포드 대 리버풀. 브렌트포드는 직전 경기에서 맨시티와 2대2로 비겼고 리버풀은 직전 경기에서 노팅엄과 1대1로 비겼습니다. 기본적인 경기력이나 전력으로 봤을 때 리버풀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리그 1위를 유지하면서 갈 길이 먼 리버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안정적으로 리버풀의 승리를 가져가는 게 당연히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다만 리버풀이 원정 직전 2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원정에서 약간의 기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브렌트포드가 직전 경기에서 선제골과 추가골까지 내줬지만 후반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2골 내리넣고 무승부를 기록하는 저력을 보였기 때문에 리버풀이 경기력과 전력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한들 브렌트포드가 쉽지 않은 팀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홈에서 강한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3경기 연패의 흐름을 끊어냈기 때문에 그 기세는 분명 올라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이변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두 팀 맞대결에서 브렌트포드가 리버풀을 상대로 10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상성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홈에서 강하다고 한들 16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에서의 불안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승리 이변까지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 리버풀의 승리는 가져가되 무승부 이변까지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레스터시티 대 풀럼. 레스터시티는 직전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0대2로 패배하면서 리그 6연패의 부진을 이어오고 있고 풀럼은 직전 경기에서 웨스트햄에게 3대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레스터는 최근에 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오고 있고 득점력도 득점력이지만 수비 집중력도 크게 떨어지면서 매경기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반니 감독 부임 후에 좋았던 분위기는 다시 제자리를 되찾아갔고 아무래도 리그 막바지까지 강등권에서 힘들게 싸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풀럼이 직전 경기에서 웨스트햄에게 패배는 했어도 원정 직전 11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원정이라고 해도 득점력이 줄어들지 않고 홈 원정 할 것 없이 준수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기복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 풀럼의 승리 쪽으로 인정하고 픽을 해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또 이워비 선수와 히메네즈 선수의 컨디션이 바짝 올라와 있는 현 상황에서 14경기 연속 실점하고 있는 레스터시티의 수비는 가볍게 뚫어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무승부 이변도 없이 풀럼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웨스트햄 대 크리스탈 팰리스.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에서 풀럼에게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3경기 연패의 흐름을 끊어냈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경기에서 레스터시티를 0대2로 잡아내면서 5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이번 경기 웨스트햄이 홈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연패를 끊어내고 기세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승리적으로 픽을 해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또 서머빌, 필크루크, 보엔 선수 같은 핵심 선수들이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심각한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파케타, 솔레르, 수책 이런 모든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그 경기력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 패배하는 법을 잊어버리면서 좋은 경기 흐름을 이어오고 있고 연승 중인 직전 2경기에서는 한 골도 실점하지 않으면서 압도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홈에서 상대한 7경기에서 연속 실점을 이어왔고 홈 5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한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상성에서 우위를 점하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 쪽으로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 대로 웨스트햄이
핵심 선수들을 잃었음에도 좋은 조직력을 보여줬고 3경기 연패 후에 승리하면서 기세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무승부까지는 받쳐가야 되는 경기입니다. 8번 경기 아스날 대 아스톤빌라. 아스날은 직전 경기에서 토트넘에게 2대1로 승리를 기록했고 아스톤빌라는 에버턴에게 0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 아스날이 홈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전력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아스날 쪽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스톤빌라가 3연승을 기록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렸고 원정 4연패의 흐름을 끊어내면서 기세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점을 전혀 무시하고 갈 수는 없겠습니다. 또 아스날이 사카, 제주스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전방에서의 무게감이 확실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하베르치와 스털링을 믿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 분명 득점력에서의 문제를 보일 것 같습니다. 때문에 픽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번 경기에서 아스톤빌라의 승리 이변이나 아니면 무승부까지는 받쳐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단순하게 홈에서 경기하는 아스날이기 때문에 그 의미대로 충분히 아스날의 승리만 가져가도 될 경기입니다. 또 아스톤빌라가 직전 경기에서 에버턴을 원정에서 0대1로 잡아내긴 했지만 리그 원정 직전 5경기에서 단 2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처참한 원정 득점력을 보였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해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 홈팀 아스날의 승리만 일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레버쿠젠 대 글라트바흐. 레버쿠젠은 직전 경기에서 마인츠에게 1대0으로 승리했고 글라트바흐는 직전 경기에서 볼프스부르크에게 5대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 레버쿠젠이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압도적 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무려 11경기 연승 행진을 달려오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는 13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 글라트바흐는 직전 경기에서 5골이나 실점을 했고 2경기 연패, 직전 3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부진한 경기 흐름을 이어오고 있고 원정에서는 더 처참한 경기력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글라트바흐의 무승부나 승리 이변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두 팀 직전 10번의 맞대결에서 레버쿠젠이 7승 3무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강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당연히 레버쿠젠 쪽으로만 인정하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에버턴 대 토트넘. 에버턴은 직전 경기에서 아스톤빌라에게 0대1로 패배했고 토트넘은 직전 경기에서 아스날에게 2대1로 역전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 에버턴이 홈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모예스 감독으로 체제 변경 후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야 할 타이밍이지만 연패의 흐름을 끊어내기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토트넘이 직전 경기에서 선제골을 지켜내지 못하고 패배했고 수비 전력 초토화와 2번 골키퍼 포스터 선수까지 부상, 또 베르너 선수까지 부상이 탈하면서 전력이 그야말로 걸레짝이 된 상황이지만 스펜스, 드라구신 이런 선수들이 의외로 수비 쪽에서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수비 쪽에서의 조직력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2선에서의 무게감이 확실히 떨어져 있고 존슨 선수와 솔랑케 선수가 기량 발휘를 전혀 하지 못하면서 득점력에서의 문제도 보이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듭니다. 또 유망주인 무어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큰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 오브리그 팀을 상대한 컵 경기에서도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이 선수를 언제까지 교체 명단에 포함시킬지 조금은 깝깝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시샬리송 선수가 부상 복귀하면서 직전 경기에서 교체 출전을 했기 때문에 전력 보강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럴 때 양민혁 선수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생각도 되는데 아마 당연히 이번 경기에서도 명단을 들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 에버턴이 직전 6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승리는 가져가겠지만 에버턴이 실점률이 크게 높지 않고 토트넘의 답답한 공격 전개와 부상자들의 공백을 전혀 무시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맨유 대 브라이턴. 맨유는 직전 경기에서 사우스햄튼을 3대1로 잡아냈고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에서 입스위치를 0대2로 잡아냈습니다. 이번 경기는 맨유가 홈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전력도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맨유 쪽으로 조금 더 많은 투표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유가 직전 경기에서 디알로 선수의 해트트릭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후반 막판까지 똥 싸는 경기력을 보이면서 어쩌면 끌려가다시피 경기를 치렀고 경기 내용이 딱히 좋았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브라이턴이 상대적 약팀이라고 해도 최근 6경기째 승리가 없는 준수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2경기 연승에 그 연승한 2경기에서는 한 골도 실점하지 않으면서 원정에서도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더 높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는 만큼 두 팀 경기력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승부가 갈리기보다는 치고받는 난타전 예상을 해보면서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픽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번 경기에서 3픽 쓰셔도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12번 경기 노팅엄 대 사우스햄튼. 노팅엄은 직전 경기에서 리버풀과 1대1로 비기면서 8경기째 패배가 없고 사우스햄튼은 직전 경기에서 맨유에게 3대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이점을 가져가는 노팅엄 쪽으로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노팅엄이 최근 우승까지도 노릴 정도로 기세가 상당히 좋고 3선에서 2선으로 이어지는 질 높은 패스와 크리스 우드 선수의 마무리 능력이라면 사우스햄튼의 수비 정도는 가볍게 뚫어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사우스햄튼은 아직까지 승점 6점밖에 획득을 하지 못하면서 거의 강등이 확실시되고 있고 매 경기 간절하게 경기를 치르긴 하지만 경기력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 기세가 오른 노팅엄을 상대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크게 딱히 할 말도 없고 노팅엄 쪽으로 당연히 인정을 하고 픽을 할 텐데 근데 노팅엄이 이제 슬슬 한번 부러질 타이밍도 됐다 이렇게 생각도 되고 직전 경기에서 사우스햄튼이 보였던 간절함이라면 어쩌면 무승부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또 무승부 이변이나 아니면 사우스햄튼의 승리 이변이 나와준다면 독식까지도 가능한 경기이기 때문에 그 점 충분히 고려해서 픽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13번 경기 우니온 베를린 대 마인츠. 우니온 베를린은 직전 경기에서 아우크스부르크에게 0대2로 패배를 하면서 직전 3경기 연패에 무려 11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라고 해도 강팀들도 패고 있는 마인츠를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직전 2경기에서는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득점력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홈이라고 해도 딱히 상황이 나아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인츠가 직전 경기에서 패배했다고는 하나 원정에서 강팀인 레버쿠젠을 상대한 경기였기 때문에 어쩌면 패배가 당연했다고 볼 수도 있고 원정에서도 득점력이 줄어들지 않는 마인츠이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이 이번 경기에서 반등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좀 찝찝한 점은 두 팀 지난 7번의 맞대결을 봤을 때 우니온 베를린이 4승 3무를 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상성 우위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그 상성의 흐름을 이어간다면 충분히 반전도 가능한 경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마인츠의 승리를 가져가되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는 걸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브레멘 대 아우크스부르크. 브레멘은 직전 경기에서 하이덴하임과 3대3으로 비기면서 직전 2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아우크스부르크는 직전 경기에서 우니온 베를린에게 0대2로 승리를 하면서 3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두 팀 순위나 전력이나 승점이나 큰 차이가 없는 팀이긴 하지만 브레멘이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홈 직전 5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좋은 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브레멘 쪽으로 픽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또 아우크스부르크는 직전 원정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상대가 최근 폼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우니온 베를린을 상대로 한 승리이고 최근 원정 경기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의 이변을 보기는 어려운 경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두 팀 지난 3번의 맞대결에서 브레멘이 2승 1무의 성적을 거둘 정도로 상대적으로 강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아우크스부르크가 최근 경기들에서 매우 거친 경기를 하면서 경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팀은 퇴장 변수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팀입니다. 마지막 경기 정배 쪽으로 브레멘의 승리 인정하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